안녕하세요. 강의튜브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제일 많이 치료하는 환자는 감기 환자입니다. 감기는 주로 겨울에 유행을 하지만은 솔직히 오늘도 제가 감기 환자를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1년 내내 어찌 보면 감기 환자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 감기 때 처방하는 약이 보면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약을 처방하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논란이 되는 감기 때 항생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감기 처방을 받고 감기약을 받아보면은 알약이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약 봉지에 그 감기약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과연 이제 감기 때 어떤 약을 먹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감기 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게, 첫째는 이제 기침약이 되겠죠. 기침은 감기 때 항상 좀 많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침약은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코프 시럽이라는 시럽 제조도 있고, 또 코데날 계열 같은 또 알약 제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때 보통 기침약이 하나 포함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래약 또는 객담약 또는 진해 거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가래에 대한 약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 가래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또 이미 있는 가래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가래약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약 또는 비염약 또는 알레르기 비염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비염약이 있겠습니다. 비염약은 이제 대부분 항히스타민제가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졸음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약이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졸음이 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녁에 처방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낮에 처방해도 그렇게 많이 졸리다는 분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코약, 즉 비염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열이 나는 거를 잡는 해열제, 즉 해열 목적으로 들어가는 진통소염제와 타이레놀이 있겠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주로 정형외과에서 또는 신경외과에서 또 관절약이나 또는 근육통약 이런 쪽으로도 쓰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레놀은 워낙 유명한 해열제죠. 해열제입니다. 이 진통소염제는 약간 진통 효과와 또 해열 효과도 있고, 또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 그래서 타이레놀보다는 이 진통소염제가 약간 어째 보면 느낌이 좀 세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타이레놀은 진짜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해열 효과를 나타내는데, 타이레놀은 해열 효과는 뛰어나지만은 소염, 즉 항염증 효과는 진통소염제에 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진통소염제보다는 위장장애 같은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위장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은 진통소염제보다는 타이레놀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위장약이 보통 하나 같이 쓰게 됩니다. 감기약으로 인해서 위장장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장약을 같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항생제죠. 그럼 감기 때 항생제를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항상 이게 논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수하게 감기만 있다면은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기에서 더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감기에서 더 진행이 되어서 코 주위로 축농증이 생기는 부비동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기관지염, 감기에서 더 진행이 돼서 기관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더 진행이 되어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 쪽에 임파선인 편도선이 붙는 급성 편도선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편도선염이나 또 축농증,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순수한 감기 때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를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 외에 편도선염이나 그 다음에 부비동염, 즉 축농증, 그 다음 기관지염, 폐렴일 때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감기와 이 그 항생제를 써야 될 질환을 구별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에도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폐렴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우에 항생제를 써야 될지 항상 의사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년 내내 제가 이제 그 처방을 하는 가장 흔한 그 병명은 감기입니다. 감기는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봄에는 주로 알러지 형태로 나타나고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여름에는 주로 냉방병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 에어컨을 잘 이래 씻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청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에어컨 청소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년 묵은 먼지때가 지금 어째 보면 에어컨을 틀면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병 형태로 감기가 들어오고 가을에는 감기 자체가 좀 유행을 하고 또 겨울에는 독감이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통틀어 봤을 때는 이 감기 즉 급성 호흡기 감염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이 감기 때 쓰는 약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침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래약, 객담약, 진해거담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약, 비염약, 그 다음 알러지 비염약이 있고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해열작용을 나타내는 진통소염제와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위장약이 보통 하나 추가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논란이 되는 항생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그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감기 때 항생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감기와 연관이 되는 편도선염이나 부비동염, 축농증, 그다음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고 진찰을 하고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야 되고 감기 때 무조건 항생제를 안 쓰는 게 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튜브였습니다.